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멕시코, 스웨덴, 에티오피아 중 하나임. 자, 이런 인구 문제가 나오면 세 국가의 경우 보통 한 국가는 선진국, 여기 이제 스웨덴이 선진국이겠죠? 유럽의 국가. 그리고 이제 멕시코, 라틴 국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국가인데, 개발도상국이 두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나머지 하나에 비해서 경제 발전 수준이 훨씬 낮은 그런 아프리카 국가일 확률이 높아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가, 아프리카 국가 나왔죠. 이 중에 좀 더 경제가 저개발된 그런 국가가 에티오피아죠. 네, 이렇게 이제 경제 수준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가면 유소년 부양비 있죠. 자,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청장년층 인구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유소년층 인구가 들어갑니다. 자, 부양을 하는 그 청장년층이 부양을 받아야 되는, 즉 피부양층인 유소년층을 부양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절대값인 인구수가 들어가도 되고 상대값인 비율이 들어가도 돼요. 자, 가로축의 노년부양비는 분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양층인 청장년층이 피부양층인 노년층을 부양하는 비율. 여기도 이제 상대값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절대값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가면 여기 노년부양비에서 요 C 있죠. C는 1970년, 2020년 두 시기 모두 A, B보다 노년부양비가 크죠? 높죠? 그러니까 C는 선진국인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자, 선진국은 노년층의 비율이 높죠. 고령화로 인해서요. 자, 그럼 이제 A, B가 나머지 두 국가인데요. A와 B는 1970년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80 이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높은 편이고,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쭉 내려왔을 때 5에서 6 사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020년 동안 오면서 A 보세요. A는 유소년 부양비가 많이 안 떨어졌죠. 그런데 B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는 노년 부양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대로죠, 거의. 그런데 B는 큰 폭으로, A에 비해서 큰 폭으로 노년 부양비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뚜렷하게요. A보다. 그래서 A는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 비해서요. 낮은 에티오피아가 되고요. A는 멕시코가 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스웨덴은 1970년에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높다. 자, 노령화 지수는 공식이요. 공식이 분모에 유소년층 인구가 들어가고요. 분자에 노년층 인구가 들어가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값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뭐 절대값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의 비율, 유소년층의 비율도 아닙니다. 부양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부양비가 나와 있을 때는 부양비를 넣으면 됩니다. 부양비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유소년층 여기 이 자리에 유소년 부양비를 넣으면 되죠. 자, 1970년을 보겠습니다. 1970년 C를 봐야 됩니다. C의 유소년 부양비는 30에서 35 사이죠. 대략 쓰면 되겠어요. 한 32라고 쓸까요? 숫자의 조금의 차이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의 분자에 올라가는 노년층 인구, 노년 부양비, 여기서는요. 노년 부양비는 20은 넘는 25 사이에 20에 가까운
한 21이라고 할까요? 숫자가 좀 차이가 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숫자가 확연히 적죠. 뭐 20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22라고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자, 결과적으로 이 숫자는 100보다 높지가 않죠? 낮죠? 예, 그러면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되겠습니다. 낮다. 자, 2번. 에티오피아는 아메리카, 멕시코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아니죠? A를 B로, B를 A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3번. A는 C보다 두 식이 모두 합계 출산율이 낮다. 자, 에티오피아는 스웨덴, 선진국인 스웨덴보다 두 식이 모두 합계 출산율이 높겠죠.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니까. 4번. B는 A보다 2020년에 국가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자, 멕시코는 공업의 발달로 지금 경제가 급부상한, 경제가 크게 발전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산업화를 빨리 겪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겠죠. 2020년 기준으로 할 때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요, 멕시코보다는 공업 발전이 좀 더딘 국가입니다. 농업 중심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A가 낮습니다. B가 높죠. 자, B가 주어니까 높다. 그럼 틀렸네요. 5번. 스웨덴은 B, 멕시코보다 2020년에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는 여기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거거든요. 자, 줄여서 그냥 유부라고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노부, 줄여서 노부. 요거의 합이에요. 그러면은 C, B를 볼게요. 스웨덴, 2020년을 봐야 됩니다. 유소년 부양비, 대략 30이라고 할게요. 노년 부양비, 대략 32라고 하겠습니다. 32. 정확치 않아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무슨 값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대세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자, B는 요 까만 점을 봐야 돼요. B는 한 39라고 할까요? 유소년 부양비. 그리고 노년 부양비 11이라고 할까요? 11.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은 한 50, 약 한 50 정도 되겠죠? 뭐 50.1, 50.2, 49.9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C는 30 더하기 30이니까 최소 60은 넘지 않을까요? 네, 60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뭐 62일 수도 있고 61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육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값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C가 더 결과적으로 높죠. 그러면 보세요. C는 B보다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네요. 아, 맞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